에코프로를 얼마에 사야 되지? 차트에는 적정 주가가 없습니다. 기본 중 기본 재무제표 3콤보를 기억하라. 워렌 버핏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죠. 이게 수급의 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가 가장 주가가 임팩트 있게 투입됩니다. 시간 관계상 딱 세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그냥 고르면 되겠네요? 시장 지배력이 있다면 더 없이 좋은 회사입니다.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고수 외전. 네, 오늘은 함께하면 수익을 이렇게 몰고 다니시는 분이죠. 수익단장 조성은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트에는 적정 주가가 없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교수님, 차트에 어떻게 적정 주가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우량 기업을 차트로 찾을 수 있나요? 우량 기업은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급과 차트 등에 의존해서 기업을 찾으시는데요. 그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제 차티스트라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쵸. 차티스트. 그런데 대부분의 이 유명한 차티스트들은 이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라든지 기본적 분석을 바탕에 깔고 기술적 분석을 구사하고 차트를 해석하시는 분들입니다. 업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기초로 해서 종목을 찾으시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반성해야 돼. 기업의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지칭하는 걸까요? 그 기업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남기고 있으며 또 경쟁업체하고의 관계는 어떻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황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다운사이즈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주식을 한 5년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재무제표는 어렵거든요. 네. 대체 뭘 봐야 될까요? 오늘 알려드리는 세 가지에만 집중을 하시면 훌륭한 기업을 찾는데 중요한 단서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진짜 딱 3개만 보면 돼요. 네. 과연 재무제표의 그 수많은 항목들 중에 뭘 봐야 할지 기본 중에 기본 재무제표 3콤보를 기억하라. 첫 번째는요?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오, 재무제표에서 뭐 다른 것들도 많은데 꼭 먼저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네. 왜요? 매출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품을 얼마나 많이 팔았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매출이니까요. 그리고 매출에서 이제 생산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판매 관리비 이런 것들을 제외한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아는 순이익이라는 거는요, 이 영업활동 이외의 손익과 재반 비용, 각종 세금 이런 것들을 뺀 걸 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그럼 그건 순이익엔 잡히지만 영업이익엔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파생상품을 통한 손실이 되게 많은데요.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손실이 났다. 영업손실엔 잡히지만 순손실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핵심 역량을 반영하는 건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꼭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어쨌든 매출액이 올라가면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가겠네요? 그게 정상이죠. 그럼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느는 기업을 찾으면 되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느는 기업이 좋기는 한데요. 너무 쉽네. 예, 이렇게 경기 불황기에는 할인 판매를 많이 한다든지 평균 판매 가격이 낮아진다든지 그래서 영업 손실이 나는 기업들이 많죠. 최근까지 반도체 업황이 그랬습니다. 매출은 유지가 되지만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영업 손실에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영업 이익으로 전환이 될 때 그때가 가장 주가가 임팩트 있게 투입됩니다. 이건 고수님만의 꿀팁인 거죠? 네. 네, 재무제표 3콤보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요? 현금 흐름입니다. 이 현금 흐름을 봐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마사지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형태로든 재무제표는 회사 측에 유리하게 조금씩 자기적인 부분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많이 마사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작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마사지가 되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그걸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쵸, 그 전문 마사저가 해놓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의 한 수가 있는데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볼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고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순이익보다 많거나 비슷한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죠. 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너무 그렇죠. 조그만데요? 예, 심지어는 마이너스이기도 하죠. 이 경우는 분식 회계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업이 시장 지배력이 워낙 약해서 물건을 팔고도 돈을 수령을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투자를 피하시는 게 좋겠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네네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지표만으로 진단할 수는 없지만 우량한 기업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아주 비슷한 수준입니다. 원래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우량한 기업일수록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드문 경우인데 간혹 이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보다 거의 매해 영업활동으로 인해 유입되고 있는 현금 흐름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네요. 만약 이 회사가 적정 EPS를 가지고 있고 시장 지배력이 있다면 더없이 좋은 회사입니다. 순이익보다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많은 회사가 드문 거죠. 조금 이따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3콤보는 무엇일지. ROE입니다. 오, 워렌 버핏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죠. 주주들의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리고 있는가를 잘 표시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어렵네요. 자기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고 있는가 이런 뜻이죠. 네. 투자자들 입장이라면 이게 수급의 키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 돈을 효율적으로 잘 굴려주는 회사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 ROE가 3년 동안 15% 이상 꾸준히 유지가 되는 그런 기업을 골라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ROE는 고수님 얘기처럼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고수님 정말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럼 ROE가 몇 %까지 나와요? 지난주 꼭사주를 기억하시나요? ROE가 53% 정도 됩니다. 53이요? 네.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53억의 이익을 냈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겠죠. 네, 재무제표 3콤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